네, 안녕하십니까. 화학 강사 이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양자고 화학의 어머님들께서 작년에 그 집중이수였다가 올해 1년 커리로 풀려가지고 뭔가 작년과의 어떤 그 일관성이 좀 달라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제가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출제 경향은 크게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이 이제 공립학교이고 일반고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이제 정근을 가시고 그리고 오시고 하는 과정 중에서 자사고나 일부 사립학교처럼 그런 어떤 큰 틀의 어떤 경향성이 계속 일관성 있게 계속 진행되고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그 틀 안에서 제가 그동안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제 분석하면서 알게 된 그런 출제 경향을 조금 알려드리면요. 크게 양재고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개념 문제와 교과서 중심의 큰 틀이 가장 큰 맥락입니다. 뭐 이거는 뭐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뭐 어머니들께서 별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이 기본 개념 문제 유형과 교과서 중심에서 오히려 변별이 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잘 풀고 그 다음 킬러 문항에서 변별이 난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요. 양재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작년에 극상위권의 친구가 이 기본 개념 문제와 교과서 중심을 소홀히 했다가 굉장히 큰 위험에 처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본 개념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변별을 내냐면요. 말장난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자연계열 학생들은 국어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리과학적 사고가 이제 좀 출중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에서 조금 부족함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요. 이 기본 개념 문제 안에서 이 말장난 요런 문제 유형이 나오게 되었는데 요거 연습 안 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너무나 이런 문제 두 번 다시 뭐 중학교 3학년 때 이후로 두 번 다시 풀지 않아도 요거 다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 친구들 여지없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교과서 중심, 교과서에서 선생님께서 교과서에서 보여주시고 설명하시고 그 다음 프린트를 통해서 두 번 재차 3차 강조하신 내용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수업 소홀히 하고 프린트 잘 안 챙기고 했던 친구들 다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변별이 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 학생들이 문제가 너무 쉬웠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생각보다 그 친구들 그렇게 쉽다고 얘기한 친구들 100점 받지 못했습니다. 100점은 정말 정성과 그다음 끊임없는 어떤 그 100점에 대한 열망? 선생님께서 학교 수업 시간에 어떤 것들을 챙겨주셨는데 그걸 얼마나 잘 자기 걸로 만들었는지의 그 정성이 바로 100점과 1등급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간혹 어떤 학원에 이제 설명회를 좀 제가 들어보면요. 양재고 문제 평이해요. 그냥 공립학교 문제고요. 자사고 문제처럼 그게 어렵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간혹 계시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양재고가 대비가 어려운 이유는요. 중간고사 때 이런 아주 학교 교육과정 중심의 아주 평이한 문제들을 말장난과 뭐 그런 기재를 통해서 변별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그래도 극상위권 친구들의 변별은 쉽지 않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커트라인이 1등급 커트라인 100점이었습니다. 틀리면 그냥 1등급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기말고사에서 이제 수행평가 같은 기재를 통해서 변별을 내려고 노력했으나 역시 그것도 극상위권 학생들한테는 먹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기재를 선생님이 쓰셨느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3 모의고사와 고2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 양재고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 중간고사 문제 유형으로만 봐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해야 될까? 굉장히 문제가 쉬웠는데 이런 문제를 통해서 갑자기 아이들에게 이제 공황 상태를 빠뜨리는 거죠. 이 고3 모의고사 요 문제는 평가원 기출 문항인데요. 그냥 대표 문항으로 제가 예시안으로 하나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 문항은 고2 전국연합 모의고사 기출 문항입니다.
그냥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요. 문제는 학생들이 그 중간고사 때 이런 문제들을 풀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대비를 안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출제가 될 거냐, 정말 출제가 될 거냐, 안 될 수도 있는데 모릅니다. 그래서 양재고 화학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큰 어려움이란 뭐 자사고같이 대놓고 고3 수능 전국연합 모의고사나 평가원 수능 기출문항 그냥 반복해서 풀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풀리고 하면 점수 나오는 그런 상황과는 달리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또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그 문제를 위해서 그 많은 기출 문제를 다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어려움이 우리 양재고 학생들에게는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 대비를 해야 할 것이냐? 네, 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나 등급관리 노하우죠. 근데 이 등급관리라는 것이요, 그 기존의 선배들에게 제3 막 그 수업이 진행됐었던 그런 프린트를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그때 매해 작년에 계셨던 선생님이 다시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줄 수 있으나 새로 정근 오신 선생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그 선생님께서 자료를 주신 그 내용을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시험기간 중간고사 임박해가지고 대응하는 건 이미 늦습니다. 한 2주차, 3주차에 학생들에게 미리 프린트를 다 수거를 해서 빨리빨리 그걸 대응해서 수업 시간에 녹여 넣은 다음에 그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화학원 공부의 적정선 유지. 어디서 나올 거냐? 이게 수능평가원 기출문제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교과서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범위가 확장되어 있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 이전에 선생님들께서 건드려 주셨던 부분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제가 맥락을 봐서 정리를 해서 작년에 학생들의 정리했습니다. 출제 경향을 반영한 최적화 문제로 연습을 계속 시키는데 아무 문제나 드립다 줬다가는 학생들이 공부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아주 공부를 중간에 포기하는 사태도 발생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학생들의 공부의 양과 방향을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고난도 문제풀이 멈출 수 없죠.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고3 모의고사와 고2 모의고사 기출문항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도 문제풀이 요거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번째, 기본에 충실한 자세. 학생들 마지막까지 시험 보는 바로 직전까지 똑같은 루틴을 통해서 학생들의 공부의 수준을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들이 바로 교재인데요. 굉장히 신경을 썼죠. 왜냐하면은 그 학교별로 그 학교만의 어떤 색깔이 있기 때문에 그 색깔이 반영된 교재를 만들어서 그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공부를 시켜주는 공부가 필요한데 제가 그래서 여기 그 직접, 그러니까 외부 교재에 쓰지 않고 제가 직접 만들어서 양재고에서 기출된 문항들을 구성해서 개념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눈썰미 좋으신 어머님들 혹시 보이시나요? 이 문제 유형요? 네, 아까 보여드렸지요? 여기. 네, 이 유형입니다. 네, 문제 나오는 것들을 분석해서 교재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그게 적중이 된 사례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는 워크북인데요. 보이십니까, 어머님들? 요 문제요. 네. 킬러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등급 변별에 실패하고 나서 기말고사 때 엄청나게 어려운 킬러 문항을 집어넣었던 그 문제 잡아냈습니다, 제가. 네. 요 문항 집어넣어서 학생들 공부시켰고요. 요 워크북이라고 하는 요 책은요, 고3들 그 기출 문항을 제가, 그러니까 자이스토리처럼 이렇게 기출 문항들을 모아서 만든 워크북, 그러니까 기출 문항 풀이집인데요. 자이스토리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오래전 문제,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교육과정 이전, 지금 교육과정 이전부터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그 문제들까지 여기다가 잘 정리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냥 넣어놓으면 안 되죠.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교육과정을 가고 있는 학생들에게 유용하게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쓸모있는 문제로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노트북에 가지고 계시는 그 레퍼런스랑 제 레퍼런스가 일치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그 문제를 빼서 학생들에게 제시했을 때 학생들이 그거를 얼마나 풀어낼 수 있을지는 미리 연습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이 워크북 안에다가 제가 모두 준비해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출 EBS 연습을 추가로 시키기는 해야 하는데 학생들의 그 이제 문제풀이 수준과 문제풀이 양에 따라서 이 부분은 좀 제가 완급을 좀 조절할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6개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들을 모두 모아서 이 출제 유형과 굉장히 흡사한 상태의 그런 내용들로 연습할 수 있는 EBS 모음을 그렇게 준비를 해드렸죠. 지금 질문 어머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양적 관계 문제 난이도는 어느 정도 나오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중간고사 때,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중간고사 때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수능평가원 기출문제에 나오는 그 킬러 문항 있죠. 20번 문항. 그 문항 수준으로 준비를 했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그러나 그 수준으로 문제가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작년 중간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 때문에 상위권의 변별에 실패하셨고 그래서 기말고사 때 아까 보여드렸던 요 문항 보이시나요? 이 문항이 중화반응 20번, 그러니까 중화반응 킬러 문항인데 이 문항으로 변별을 시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에 양적 관계의 난이도가 낮게 나올 거라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 수업 시간에서는 요런 킬러라고 얘기하는 고3들이 까지 모두 섭렵해서 아이들의 준비를 시킬 겁니다. 근데 이제 중간고사 때 그 문제가 안 나오게 되면은 기말고사 때 요런 문제들, 요런 중화반응, 그러니까 작년에는 집중 이슈였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 중화반응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1년 커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킬러 문항들,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중단원, 소단원에 존재하고 있는 그 킬러 문항들까지 모두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 대비해야죠.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는 그랬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00점을 맞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진행할 거냐, 좀 어머님 방법론을 굉장히 걱정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수업 내용은 뭐 어떤 선생님들이든 합니다. 일단 개념 정리 들어가고 문제풀이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제 이 주간 테스트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춥니다. 일단은 주간 테스트에 대해서 시험을 매주 점검하는 테스트로만 멈추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풀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과제로 주로 배부되는 내용들인데요. 이 문제풀이에서의 또 방법도 학생들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챙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제가요. 숙제 이런 과제물이 요 과제물이 매주 배부가 됩니다. 요 과제물은 이제 한 프린트에 한 50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문제가 50문제 정도 들어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배부한 다음에 숙제를 해갖고 오는데 뒤에 답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든지 자기가 그 답을 찾아와야 돼요. 답을 붙여주면은 학생들이 뭐 답을 베끼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답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답을 보면서 자신의 사고를 답에 끼워 넣는 그런 태도가 나중에 시험을 봤을 때 정답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자기가 생각해서 답을 찾아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학원에 왔을 때 그 숙제를 제가 거둬서 이제 조교 선생한테 채점을 이제 맡기는데요. 그 전에 저에게 일단 모르는 문제 내용 질문을 일단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교쌤에게 숙제를 제출하는데 채점을 해서 어머님들께 그 어떤 식으로 숙제가 잘 이루어졌는지 제출했는지 제출하지 않았는지 피드백 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발송되고 나서 이제 다 채점이 된 다음에 학생이 봤을 때 자기 점수가 있죠. 문제가 한 문제라도 틀렸으면 그 틀린 문제 오답을 하고 기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일요일까지 수업이 시간이 잡혀 있기는 하는데요.
아마 5시에 칼퇴근하는 학생이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거 틀린 문제 오답해서 재확인 받고 확인 도장을 찍혀서 집에 가야만이 기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 오답 요 굉장히 제가 많이 신경 씁니다. 그 이유가요. 학생들이 1번, 2번, 3번 이런 문제를 틀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데 그 왜 틀리냐? 말장난 때문에 틀리는 거죠.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급 문제 풀다가 덜렁대다가 실수해서 푸는 거죠. 양재고는 그런 문제 하나라도 틀리면 1등급은 그냥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럼 1등급이 물 건너가면 2등급이 되냐? 3등급으로 내려갑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버릇을 고쳐놓기 위해서 이 작업을 재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간 테스트 아까 말씀드렸죠. 주간 테스트는 그냥 다른 학원의 선생님들이 보는 주간 테스트랑 똑같은 테스트를 봅니다. 열문항 보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운 내용, 물론 배운 내용이지만 제 수업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숙제로 배부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얼마나 복습을 철저하게 했는지를 점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복습을 철저히 해갖고 왔다면, 수업을 제대로 들었다면 틀릴 이유가 없는 테스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그 틀린 문항에 대한 재시험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잠깐, 여기 1번 요거 문제 잠깐 눈여겨봐 주세요. 요 문항에 대한 쌍둥이 문제를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서 학생들에게 재시험을 칩니다. 학생들이 몇 점까지 재시험 보나요? 저는 몇 점부터 통과인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한 문제라도 틀리면 재시험입니다. 그냥 이 문항을 틀리면 이 문항에 대한 재시험지가 바로 배부되기 때문에 그냥 3문제 틀리면 3문제에 대한 재시험, 세 문항, 그러니까 9문제 풀고 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같은 문제를 2번 다시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재시험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칼퇴근하기는 힘들겠죠. 피드백 해드릴게요. 어머님들께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메일로도 보내드리고 뭐 학생들 어떻게 공부했다고 자세하게 써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뭐 카톡으로도 보내드리고 해봤는데 잘 안 읽으세요. 그래서 정말 순간적으로 직관적으로 어머님들께서 탁 와닿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학생들이 본 시험 점수 찍어서 오늘 뭐 했는지, 테스트 뭐 했는지, 난이도 어땠는지 우리 아이 점수 써드리고요. 평균 써드리면 어머님들께서 직관적으로 확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셔서 제가 어머님들의 의사를 듣고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피드백의 레이아웃을 만들었습니다. 이 메시지가요. 매주 갑니다. 안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 갔으면은 학생이 시험을 안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 미응실을 했는지 제가 문자 메시지를 다시 설명을 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전화번호는 이제 저희 연구실 번호인데요. 제가 수업할 때는 조교가 이 전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문자 남겨놓으시고 수업 끝나면 제가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직전 대비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직전 대비, 이제 요거는 매 수업 시간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수업이 이제 6주차에 5주차 정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북, 그러니까 매주 나가는 개념 문제 프린트 50개씩, 그 다음에 워크북이 한 3주 정도, 4주 정도에서 그냥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더 필요한 학생들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모아놓은 기출 문제집을 계속 풀고요. 이제 그 직전 대비 기간이 되면요. 요거를 제가 바로 직전에 배부하는 직전 대비 자료가 있고요. 수업 중간중간에 미리 좀 학생들한테 배부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 전날 학생들이 저 뭐 봐요. 저 전날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 때문에 요거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부를 했는데요. 어머님도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중간에 요 글이 아까 보여드렸죠. 기출에서 두 번째 교과서 중심.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해갖고 전날 요거를 학생들한테 암기시키고 했는데 요게 바로 서답형에 바로 나와버렸죠. 이런 이제 직보 내용으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전날 암기하고 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요 내용이요. 지금 요 두 번째, 요 프린트가 바로 직전 대비 자료이기는 하나
수업 시작하고 3주부터 아이들에게 매 수업 시간마다 이걸 시킵니다. 이거를 직전 대비 때 시켜보니까요, 늦어요. 이거 뭐냐면요, OX 문제인데요. 우리 학생들 말장난에 잘 넘어간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공부 되게 잘하는 학생들도 말장난에 넘어가서 1번 틀리고 이런 사태 정말 아깝잖아요. 그래서 OX 문제로 한 200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이건 이제 레퍼런스가 뭐냐면은 학교 선생님이 만들어준 프린트예요. 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분석해가지고 학생들한테 1, 2주차에 배부된 거 다 거둔 다음에 그걸 OX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선생님 제가 낚시로 학생들을 미리 낚아봅니다. 이거를 시험 전날 시키면요, 그 아이들이 이거 다 못 보고 들어가고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미리 그 시험 전 한 3주 전 이때부터 요거를 반복해서 한 4회독 정도 시킵니다. 그러면 시험 전날은 자기가 뭐에 낚이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OX 문제로 미리 낚시 상황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좀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작년에.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께서 되게 원하시는 거죠. 시험 장면을 완벽하게 구조화 시켜가지고 시간 딱 재가지고 시험 본 다음에 몇 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싶으시잖아요. 예. 당연히 실전 모의고사 운영하는데요. 양재고하고 굉장히 유사한 출제 경향으로 제가 문제 참고해가지고 모의고사 문제 유형을 만들어서 시험을 보는데 양재고가 워낙 35분밖에 시험 시간을 안 주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1년 커리가 됐어도 아마 계속 그렇게 유지될 거라 됩니다. 그 이유가 과학을 하루에 다 몰아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과목 수에 따라서 시간을 수능에 거의 맞춰가지고 한다라는 시간을 단축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집중이수냐 1년 컬이냐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여태까지 했었던 대로 시간은 짧게 학생들이 시간 압박을 받아갖고 실수를 유발하기 위한 그런 시험 시간을 계속 유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맞춰서 실전형 모의고사를 제작해서 작년에도 시험을 봤고요. 올해도 할 거라고 어머님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이제 작년에 했었던 공부 방향이나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시킬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방법론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차차 편안하게 더 질문 주시면 제가 뭐 학원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이제 개인적인 어떤 전화번호를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든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학생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공부를 하고 중간고사를 대비할 것인가가 지금 이번 중간고사의 관건인데요. 네, 학원에 이제 2시부터 수업을 시작하지만 그 앞에 영어 시간이 있어서 영어 듣고 밥 먹고 와가지고 남는 시간 동안에 수업 전에 클리닉 조금 들어갈 생각이고요. 만약에 영어를 수강하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시까지 일찍 오면 제가 미리 질의응답 시간 가지면서 좀 부족한 부분 좀 볼 수 있는 그런 클리닉 시간을 운영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5시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답 클리닉, 재시험 클리닉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조금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픽업 시간을 학생들하고 좀 조율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위해서 제가 지지고 볶고 열심히 데리고 공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화학 강사 이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